안녕하세요. 데이터 덕분에 우리 삶이 정말 편해졌잖아요. 근데 동전의 양면처럼 그 뒤에는 내 개인정보 괜찮을까? 하는 걱정에 항상 따라붙죠. 그래서 오늘은 이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 순서인데요. 먼저 데이터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착 달라붙어 있는지 보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정보 유출이라는 무서운 대가에 대해서도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새로운 법과 가명 처리라는 핵심 기술을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기술 덕분에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힘, 그 멋진 사례들까지 쭉 둘러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시대라는 말, 이젠 너무 익숙하죠?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거든요. 가상의 인물 찰수 씨의 하루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보면서 이게 얼마나 현실인지 한번 느껴보시죠.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철수 씨의 하루는 이미 데이터와 함께 시작됩니다. AI 비서가 그냥 오늘 맑음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스케줄, 날씨, 심지어 실시간 교통정보까지 싹 분석해서 제일 안 막히는 출근길을 딱 알려주죠. 덕분에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을 일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점심시간에는 더 기가 막힙니다. AI가 날씨 데이터를 보니까 오늘 비가 오거든요? 그럼 이걸 철수 씨의 현재 위치랑 연결해서 오늘 같은 날씨엔 근처에 있는 저기서 따뜻한 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하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게 데이터를 활용한 초개인화 서비스인 거죠. 퇴근길은 또 어떻고요? 그냥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진짜 나만의 길잡이처럼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쫙 꿰뚫어보고 있다가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해주죠. 자, 보셨듯이 AI랑 데이터는 이제 뭐 대단하고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일상 그 자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편리함을 가능하게 만든 재료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데이터, 개인정보죠. 그럼 만약에 이 소중한 데이터가 나쁜 사람들 손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이 편리함의 뒷면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우리의 데이터가 한번 유출되면 그 대가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혹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그 위험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N번방 사건. 이건 정말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죠. 범죄 자체도 끔찍했지만 더 무서웠던 건 범죄자들이 공공기관에 있던 개인정보까지 빼내서 범죄에 썼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정보도 더는 안전하지 않구나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는 또 다른 고민에 빠졌죠. 방역을 위해서 확진자의 동선을 아주 상세하게 공개했잖아요.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누구인지 드러나면서 심각한 사생활 침해나 2차 피해가 생기기도 했어요. 안전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는가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죠. 바로 데이터 3법의 등장입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서 드디어 2020년 8월에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개인정보는 당연히 철통같이 보호해야 하지만 통계 작성이나 과학 연구처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 법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명정보인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름이나 주민번호처럼 딱 보면 누군지 아는 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다른 기호나 숫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만 봐서는 도저히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데이터. 이게 바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의 핵심 열쇠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개인정보는 제 동의 없이는 절대 못 쓰고요. 반대로 익명정보는 아예 누군지 알아볼 흔적을 싹 지운 거라 자유롭게 쓸 수 있죠. 가명정보는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아주 절묘한 개념입니다. 개인 식별은 못하게 막아놨지만 데이터로서의 가치는 살려둬서 통계나 연구 같은 좋은 목적이라면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정말 중요한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식별할 수 없으면서도 데이터의 가치는 살아있는 이 가명 정보,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그냥 이름만 지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기술적인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아주 체계적이에요. A통신사랑 B카드사가 있다고 쳐볼게요. 일단 각자 회사에서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딱 보면 누군지 아는 정보들을 싹 다 지워버려요.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이 두 데이터를 나중에 합쳐볼 수 있도록 암호로 된 임시 열쇠 같은 걸 하나씩 딱 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믿을 수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이 나타나서 뭘 하냐? 바로 이 임시 열쇠만 가지고 두 데이터를 합치는 거예요. 개인정보는 절대 안 보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홍길동이 누군지는 절대 알 수 없지만 서울 사는 20대 남성이 밤에 택시를 주로 어디서 타나 같은, 와, 진짜 엄청나게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안전하게 처리되고 결합된 데이터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더 좋게 만들고 있는지 그 놀라운 실제 사례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아마 가장 유명한 성공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서울의 올빼미 버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통신사의 통화량 데이터, 택시 승하차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같은 데이터들을 싹 다 가명 처리해서 합쳐본 거예요. 그랬더니 밤늦게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이고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한눈에 보인 거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의 올빼미 버스 노선이 탄생한 겁니다. 이야, 정말 데이터가 만들어낸 공공서비스의 혁신이죠. 금융 분야에서도 아주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금융거래 기록이 별로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같은 분들은 신용평가를 제대로 받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통신요금을 잘 냈는지, 온라인 쇼핑 패턴은 어떤지 같은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분들에게도 더 공정한 신용평가 기회를 줄 수 있게 됐습니다. 미래 산업을 키우는데도 데이터는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차는 좋은데 충전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디에 지어야 할까요? 바로 이때 유동인구나 교통량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요가 몰릴 곳을 예측해서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 충전소를 지을 수 있겠죠? 수조 원이 들어가는 국가 인프라를 그냥 감으로 짓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똑똑하게 배치하는 겁니다. 네, 오늘 보신 것처럼 데이터는 이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정말 강력한 엔진이 됐습니다. 그 엄청난 편리함과 무서운 위험성,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치열한 노력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앞으로도 이 강력한 데이터의 힘을 계속해서 유용하게 쓰면서 동시에 우리의 소중한 프라이버시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